분이 같이 발표하십니다. 이승원 교수님하고 연동건 선생님이 같이 플로어에 나오셔서 발표를 하실 건데 이승원 교수님은 세종대학교에 계시고 연동건 선생님은 차의과대학교에 계십니다. 제목은 히라 빅데이터 기반 코로나19 국제협력 연구 사례 두 번째로 양성자 펌프 억제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와 코비드 19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세종대학교의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학과장 이승원 교수입니다. 이번 두 번째 발표에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PPI와 코로나19의 연관성을 연구한 실제 연구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이승원이고요. 의학 박사고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를 졸업하고 이후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의무석사와 의학 박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이후 공중보건의사 근무 후에 현재 세종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의 교수로서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2019년도 코리아 클리니컬 데이터톤에서 1등상과 한국 및 일본의 영구적인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드리는 연구 논문은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는 겉이라는 제목의 저널이고요. 제목은 Severe Clinical Outcomes of COVID-19 Associated with Proton Pump Inhibitors, a Nationwide Cohort Study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입니다. 그리고 논문 저자로 저와 됐나요? 예, 논문 저자로 제1저자인 저와 교신 저자인 연동건 선생님께서 두 파트에 나눠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PPI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는 GERD와 펩틱 얼서 등의 치료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제고요. 그렇지만은 기존 이런 PPI 연구를 기존 토양적 연구로서 관찰한 것과 전향적 연구로서 관찰을 했을 때 여러 연구들에서 뉴모니아나 기타 호흡기 감염성 질병의 위험도를 올리는 것이 관찰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마의 2009년도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PPI가 H2 리셉터 H2RA에 비해서 호스피탈 어콰이어드 뉴모니아의 위험성을 더 올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향적으로 수행된 연구였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메르스로도 한번 세계가 떠들썩했는데요. 메르스 때에도 사이언티픽 어드밴스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판토프라졸을 복용한 그룹이 플라시보에 비해서 더 바이러스 리플리케이션이 높았다라고 하는 실험실 기반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실험실 기반으로 해서 판토프라졸과 플라시보를 처치를 하고 그리고 두 개의 바이럴 리플리케이션을 보았을 때 판토프라졸 처치 그룹이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결과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PI 복용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한 연구 근거가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PPI 복용 유저들을 생각해 봤을 때 코로나19에 의한 PPI와 연관성 연구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디자인은 심평원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본 연구에 포함되는 환자들은 2020년 5월 15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한 사람이 되겠고요. 이 환자들은 총 23만 명 정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이니셜 이벤트로는 검사받은 환자들이 실제로 처음으로 검사를 받았을 때라는 이벤트와 그 시점은 검사를 처음으로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인덱스 데이트 1일로 해서 추적 관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로서 18세 미만의 환자들 그리고 인덱스 데이터 1년 이내에 H2 블로커를 처방받은 사람들 그리고 인덱스 데이트 1개월 이전에 엔세드 처방받은 사람들을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원래 있던 23만 명 데이터에서 총 10만 명 정도가 익스클루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나이가 18세 미만인 사람들이 한 14,000명 정도, 그리고 1년 동안 H2 블로커를 처방받은 사람이 한 88,000명 정도, 그리고 NSAID를 한 달 이내에 처방받은 사람이 2,300명 정도 익스클루전이 됩니다. 이렇게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거치고 나면 13명, 2,000명 정도가 추적 관찰 연구 대상으로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남은 13만 명의 추적 관찰 대상을 익스포저에 따라서 3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이 3개의 그룹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PPI를 복용하고 있는 유저들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정의는 PPI를 인덱스 데이트 1에서 30일 이전까지 복용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과거 PPI를 복용한 사람들로 두 번째 그룹을 잡았는데, 두 번째 그룹의 정의는 인덱스 데이트 기준으로 해서 프리비어스로 30일에서 365일 사이에 PPI를 복용한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논 유저를 잡았는데, 이 논 유저는 위에 1, 2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 즉 인덱스 데이트 기준으로 해서 최근 365일 이내에 PPI를 한 번도 복용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총 13만 명이 3개의 그룹 중 하나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13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 1, 2, 3을 잡았을 때 현재 1번 그룹 커런트 PPI 유저는 한 14,000명 정도, 2번 그룹 패스트 PPI 유저는 6,000명 정도, 그리고 양쪽에 해당되지 않는 논 유저는 11만 2,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웃컴을 정의를 하는데요. 아웃컴은 일단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사스코브2, 즉 코비드-19의 양성 확진을 받은 사람들을 먼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컨다리 엔드포인트로서는 이 코비드-19 확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더 시비어한 아웃컴이 있는 환자들, 예를 들어서 ICU로 전원된다던가 아니면은 기계환기가 필요했다던가 혹은 사망으로 끝난 환자들을 시비어 클리니컬 아웃컴으로 해가지고 세컨다리 엔드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보기 위해서 전체 13만 명의 환자들을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에는 기본적인 나이, 성별, 그리고 심평원의 과거력 자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칭은 현재 커런트 PPI 유저하고 논 유저를 1대1로 매칭을 했고요. 두 번째 매칭은 패스트 PPI 유저와 논 유저를 1대1로 매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칭을 하면 첫 번째 매칭에서는 커런트 PPI 유저 13,800명, 논 유저 13,800명이 매칭이 된 코호트가 하나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 오드 레이시오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칭에서는 패스트 PPI 유저하고 논 유저가 각각 6,150명씩 매칭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염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의 오드 레이시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코호트, 빨간색으로 표시된 두 개의 코호트를 본 결과 이 두 개의 코호트에서 모두 양성으로 확진되는 거에 있어서 특별히 오드 레이시오의 통계적인 유의미한 증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PPI를 현재 먹고 있거나 혹은 최근 30일 내에 복용했거나 이런 것은 최근 30일 내에 복용했거나 최근 365일 내에 복용했거나 이것은 365일 내에 복용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특별히 감염의 양성 위험성을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3만 명 중에서 양성으로 확진된 4,800명 정도의 서브그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컨더리 아웃컴을 보기 위해서 익스포저를 또 나눴습니다. 이 4,800명에서 마찬가지 정의로 익스포저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커런트 PPI 유저는 한 360명, 논 유저는 4,200명, 패스트 PPI 유저가 한 200명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 4,000명 내에서 각각의 그룹을 똑같이 매칭을 하되 이번에는 세컨더리 아웃컴을 보기 위해서 매칭을 한 거고요. 첫 번째 매칭은 아까처럼 커런트와 논 유저, 두 번째 매칭은 패스트 PPI와 논 유저를 매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칭을 하면 커런트와 논 유저는 260명씩, 그리고 패스트와 논 유저는 148명씩 있게 됐고요.
이렇게 두 개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룹 간에서 오드 레이시오를 보면은 이 패스트 PPI 유저하고 논 유저를 매칭한 코호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오드 레이시오가 증가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커런트 유저하고 논 유저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는 어드저스티드 오드 레이시오가 1.79로 해가지고 더 시비어 아웃컴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이 양성으로 확진받은 환자들 중에서는 현재 PPI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PPI를 365일 내에 복용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더 시비어 아웃컴의 오드 레이시오가 높다. 이런 통계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후 2부의 내용은 같이 연구를 진행해 주신 연동건 전문의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연동건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차학과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현재는 국군 의무사에 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팀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팀에서는 이제 이승원 교수가 이제 그 통계 쪽을 저희가 좀 담당하고 있고 제가 전반적인 이런 드래프팅이나 나머지 이런 이 주제 이런 것을 저희가 선정해서 저희가 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제 건보 데이터나 여러 빅데이터를 많이 이용을 해왔었고 그리고 저희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다 미리 다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제가 각 그 과별로 지금 유능한 선생님들과 함께 논문 작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코로나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 키 퍼블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것, 그다음에 자키, 그다음에 지금 란셋 사이키아트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이 발표와 함께 동시에 란셋에서 내주려고 사실은 이게 얘기를 하다가 란셋에서 도저히 란셋에서 도저히 이제 시간적으로 맞추기 어렵다 해가지고 내일 사실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란셋에서 엠바고 좀 지켜달라고 해서 란셋 내용은 좀 빼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팀에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특히 신평원에서 이렇게 바로 전 세계에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공개해줬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강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이 상황에서 이 데이터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치료적인 걸 필요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한국의 이런 방역 시스템과 그 다음에 여러 이런 한국에서의 이런 의학적 상황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참 좋은 계기가 되었고 특히 우리의 데이터에서 지금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했을 때 가장 강력한 데이터는 우리가 22만의 그 검사자 유무를 알 수 있다는 데이터가 굉장히 강력한 강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부 다 병원을 가지고 있던 데이터로 확진자 데이터만 갖고 있었던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22만의 검사 그래서 확진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갖고 이 검사 유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를 갖고 있었던 그룹은 저희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만의 아주 라지 샘플을 갖고 있었지만 하지만 여기도 분명히 바이어스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22만 명의 검사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아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굉장히 잘 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 코로나 논문들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고 그래서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이제 PS 매칭이라던가 매칭을 아주 정교한 매칭 방법 그 다음에 아주 정교하게 어드저스트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많은 리뷰어들과 에디터들과 상의를 아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은 좋은 논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이제 K 방역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 7,500명의 확진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뉴욕 같은 경우보다도 한 나라의 이 도시보다도 적은 양이 나왔기 때문에 논문의 주제를 이 코비드 확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데이터가 그렇게 재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문을 만약에 쓰려고 했을 경우에는 전 세계의 다른 나라의 데이터와 합쳐서 논문을 썼을 때 더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논문에서의 가장 큰 사실 조금 단점이라고 하자면은 사실 우리나라 이 신평원에서는 급박하게 논문을 이렇게 데이터가 공개됐기 때문에 담배, 그 다음에 비만, 그 다음에
그 SES, 그다음에 피지컬 액티비티 이런 데이터들, 즉 건강검진 데이터들이 조금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의 핵심으로 맞출 수 있는 논문을 쓰기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금 뭐 나왔던 뭐 스타틴 이런 리피드를 억제하는 약물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랩 데이터도 없고 오베시티 데이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가지고 논문을 쓰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N수와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데이터에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트에 냈을 경우에는 거트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에서 제일 좋은 잡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리비전 없이 다이렉트 어셉을 받았습니다. 이런 다이렉트 어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팀은 일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계, 그 다음에 그 주제 잡기, 여러 디자인 잡기, 그리고 드래프팅을 저희는 2주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놨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드래프트부터 서브미션까지 2주 안에 이런 걸 다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과 항상 토의를 하고 있고, 저희는 매일매일 아직도 그 각 분야의 코로나 관련된 모든 분야의 논문, 예를 들면 임팩트 팩터 10점이 넘는 모든 논문을 저희는 매일매일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필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승원 교수님이 굉장히 이제 좋은 이런 데이터, 이런 통계 기법을 통해서 저희가 뭐 PS 매칭을 한다던가 여러 이런 방법, 그리고 디자인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리뷰어나 에디터에게 많은 걸 어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양의 센시티브 아날리시스를 보여줄 수 있고, 매칭도 굉장히 많은 수의 매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 많은 이제 일저자 선생님들과 아니면 공저자 선생님들과 항상 통일을 하면서 이제 디자인도 굉장히 시기적절한 디자인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 논문 같은 경우에도 넌 유저, 그 다음에 커런트뿐만 아니라 이 포멀, 옛날에 PPR을 사용했던 사람들까지도 비교를 하고, 그리고 아주 스트릭트하게 우리가 크라이테리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바이어스가 들어가는 방법을 전부 다 저희가 이렇게 최대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잡지에 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자키라고 해서 알레르기에서 제일 좋은 잡지에도 이번에 논문이 한 편이 나왔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었던 내용입니다. 알러지 라이나이티스와 아스마, 이러한 질환들이 과연 코로나19에 정말 정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제가 이러한 논문을 발표를 하였고, 그래서 많은 논문에서 아스마가 있으면 당연히 코로나19가 악화인자라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감염력에 임팩티비티, 서셉터빌리티가 연관이 있을까라는 논문은 어느 누구도 낼 수 없었고, 우리가 이런 논문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알레르기 제일 좋은 잡지인 자키에 이번에 논문이 실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한데 이제 란셋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발표하고 사실 란셋과 나왔어야 되는데, 란셋에서는 지금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건 좀 엠바고도 좀 하고 내일 아침에 란셋에서 발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기적절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심평원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질병관리본부, 여러 이제 우리 K방역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데이터가 공개가 됐었고, 이 파워풀한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이 전 세계에서 필요한 상황, 정말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리얼월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고, 이걸 보여줌으로써 의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계속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PPI가 현재 우리가 PPI는 전 국민의 30%가 쓰고 있는 약제인데, PPI를 썼을 때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의사들에게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아끼자,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또한 지금 그 전에 나왔던 아스마와 천식과 알러지 라이나이티스에 대한 질환이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에게 우리는 조심하자,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이거 말고도 현재 3-4편 정도가 뭐 서큘레이션,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이하 잡지들, 20점 이상의 잡지들 3-4편 정도 아직도 리비전 중에 있고, 대부분 출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코로나에 쉽게 대응할 수 있고, 이번 심평원이나 여러 나라 우리 기관을 통해서 정말 아주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